전에 공부했던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게 두 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노란 봉투법과 엔비디아 GTC가 있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로봇주 그리고 피지컬 AI를 관심 있게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또 증시 좋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좋은 걸지 정말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일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역시나 엔비디아 좋은 실적을 자랑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역대급 실적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상승하는 모습, 소폭 상승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하기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 보니까 AI 거품론에 쏙 들어갔으며 우리나라 삼전 닉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급등했죠.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표가 이것도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는 것 같습니다. 삼전 목표가 34만원, 닉스 170만원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쿼리가 이러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참고로 맥쿼리는 지난달에 삼성전자 24만원 갈 거고요. 닉스는 112만원 갈 겁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승이 너무 가팔라서일까요? 아니면 진짜 미래가 더 좋아지고 있어서일까요? 한 달 전에 냈던 목표가를 철회하고 이제는 삼성전자 34만원 그리고 하이닉스는 170만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근거는 역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범용 디램 낸드 가격이 올해 1분기에 2배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연중 내내 오를 것. 이러한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면은 삼성전자 34만원까지 가고요. 하이닉스는 170만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전 지금보다 5, 60%더 오른다는 거고, 닉스는 60%그 정도 또 오른다는 건데, 왼쪽에 보다시피 진짜 조정 없이 오르고 있거든요. 주주분들도 이거 너무 무섭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러한 얘기를 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과연 다음 달에는 삼전 닉스 얼마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3천당 제약, 천당으로 갑니다. 야, 이름을 너무 잘 지었습니다. 천당으로 가는 주식이 등장했어요. 3천당 제약은 유럽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개발 중인 경구용 GLP-1에 대해서 유럽 11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독점 판매 및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총 규모는 5.3조 원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주가 오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코스닥 이때까지 좀 오른쪽으로 기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코스닥 급등의 중심에 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은 또 LG그룹주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제 주식시장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L자 들어가는 거 사지 말라. 하지만 요즘은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LG노텍 20%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카메라 모듈을 탑재한다는 소식에 로봇주로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LG전자 지난번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미 로봇주로 탈바꿈을 하고 있으며 자사주 소각 기대감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각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온 세상이 AI고 온 세상이 로봇입니다. 정말 뜨겁다. 장이 너무너무 뜨겁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럴 때 좋은 투자에서 기대분들의 수익이 극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화학 사이클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화학주가 좀 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바닥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사람들의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지금 화학주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의 화학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업황 부진은 이어와서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 이랬거든요. 그냥 맨날 하락했습니다. 단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바닥을 다졌고 상승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먼저 주가가 반응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효성 TNC 바닥에서 벌써 2배 정도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한국, 중국 화학업체들 평균적으로 30% 정도 올해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사이클은 이렇게 출렁출렁하지 않겠습니까? 이 바닥권에서 올라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고, 저기 대해서 화학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기리분들이 화학주를 공부를 해보시고 이 사이클 올 것 같아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반도체 2차전지처럼 저점 매수를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이 친구가 반도체나 2차전지처럼 사이클이 이제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하이닉스 바닥권이 8만원이었나요? 10만원이었나요? 거기서 한 2배 정도 된 한 20만원 정도 위치가 아닌가. 결국 사이클이 돌면 하이닉스 40만원, 50만원 그리고 100만원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미래가 나타날지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학 사이클이 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효성 TNC,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화학을 최선호주로 꼽는다고 하네요. 첫 번째 효성 TNC의 주가 이미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클이 돈다면은 이제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금호석유화학과 롯데케미칼 비슷한 차트입니다. 오른쪽으로 기어가다가 야 이제 사이클 바닥인 것 같아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 6개월 뒤쯤 화학주들은 주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오리오 목표 주가 상승. 자, 요즘은 워낙 뜨거운 섹터가 많아서 방금 전에 봤던 화학주도 그렇고 음식료도 크게 관심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양하게 공부할 의무가 있겠죠. 오리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리온의 목표 주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이유는 심플합니다. 원재료가 하락했다고 하는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원재료 하락했다고 과자 더 넣어주지도 않고 깎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목표가 17만원을 제시했다는 소식. 다음입니다. 요즘 좀 쉬고 있지만 하나솔루션 또 목표가가 올라갑니다. 지난주까지 태양광이 많이 뜨거웠죠. 왼쪽에 보다시피 급등하고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장이 이렇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뜨겁게 급등했던 친구가 한 번에 바닥으로 다시 떨어질 그럴 확률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는 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죠. KB증권은 이 와중에 하나솔루션 목표 주가를 67,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제 트럼프도 그랬죠. 니들 전기 니들이 만들어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태양광 및 ESS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중장기 태양광 설치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상승의 중심이었던 페로브스카이트 이 기대감은 주가에 조금만 반영시켰다고 하고 결국 그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솔루션의 재평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태양광도 좋게 본다면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요즘 기리분들 증권사에 전화해본 적 있으신가요? 전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사람이 많다고 해요. 주식 투자 광풍이 불어오고 있으며 전화를 해도 받을 사람이 없고 직접 찾아가도 대기열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저 길이 드디어 이제 구독자분이 50만 명을 돌파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돌파했으려나요? 혹시나 돌파를 안 했다면 기리분들 한 번씩만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면은 이미 구독자인 분들은 누르시면 안 되고 혹시나 아직까지 구독을 안 했다면 구독 한번 누르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등에 투자하기 위한 신규 교육차도 엄청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만 해도 16만 명입니다. 16만 명. 한 달 만에 16만 명이 레버리지 교육을 들었다고 하고 그만큼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 보면은 전업 투자 고민 중, 대출 받아서 투자 중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업 투자 절대 불가능하고요. 대출 받아서 투자한다. 당연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증시 물론 현재 예상을 보면 내년까지 더 오를 것이다. 코스피 만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세상의 모든 파티는 끝이 있기 마련이고 그게 당장 내일이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리스크는 굳이 지지 마시고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못 벌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많이 벌려다가 죽는 사람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요즘 포모 증후군도 심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이제 주식 관련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다음입니다. 내년 레벨 4 완전 자율 상용화 간다. 국토부에서 내년 완전 자율차에 이어 28년 UAM 상용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그걸 위해서 올해 광주 광역시에 자율차 200대를 투입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참여한다고 하죠. 이게 3월달에 발표가 된다고 했죠. 그 부분을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UAM은 28년 상용화 목표 단 아직까지는 공공 서비스 중심을 기대한다고 하고 드론은 국산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입니다. 설 전에 공부했던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게 두 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노란봉투법과 엔비디아 GTC가 있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로봇주 그리고 피지컬 AI를 관심 있게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관심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3월에 액티브 ETF가 나오게 되는데 물론 제 생각과 다르게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몰리면은 야 이거는 진짜 공부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시간이 나왔습니다. 3월 10일입니다. 타임폴리오와 삼성 액티브가 코스닥 액티브 ETF를 꺼낸다고 하고요. 아니 무조건 삼성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티브 ETF 시장은 좀 다르다고 해요. 이때까지 항상 타임폴리오가 이긴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그럼에도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대다수로 몰리면은 그래도 삼성 이름값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출시되면은 사람들의 거래 대금이 얼마나 몰리는지 체크해보고 출시 종목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요것도 똥촉이지만 이걸 필두로 코스닥이 큰 불꽃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마지막입니다. 숙박요금 바가지 아웃. 저는 아직 경험한 적은 없으나 가끔 어디 놀러 가려고 숙박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취소가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그때 뭐 무슨 아티스트의 공연이 잡혔고 숙박료를 더 올리기 위해서 기존 고객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군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바가지 근절 대책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예약된 숙소를 가격 인상 혹은 재판매 목적으로 취소하면 바로 영업정지 5일을 때린다고 하고 반복 시 폐쇄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해요. 자, 혹시나 나중에 콘서트를 갈 일이 있다면 그 주인분이 가격을 올리기 전에 빠르게 숙박을 예매하면 취소당하는 손해를 피할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